안녕하십니까.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오늘 영상도 FAQ 영상입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많이들 피곤하시죠? 화이팅!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영양제가 부작용을 유발하나 그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부작용은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일반적인 비정형적인, 비특이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제 그런 부작용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. 그냥 참고 먹는 방법, 그 다음에 영양제를 끊어야 되는 거, 그 다음에 병원을 가셔야 될 상황,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은 아시겠죠? 심각한 경우입니다. 보통 심할 때 병원을 가게 됩니다. 보통은 되게 심할 때, 개인적으로 느껴봤을 때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이나 신장 쪽에 부담되는 그 증상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콜라색 소변이 나오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그리고 황달 같은 게 있거나 그럴 땐 병원을 꼭 가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맥관부종이라고 해서 눈이나 입술이 많이 붓고 그러면서 숨 쉬는 게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맥관부종, 좀 심각한 알러지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꼭 병원을 한번 가셔야 되고,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 힘들어진다. 그리고 복통이 너무 심하다. 그럴 때 병원을 가셔야 돼요. 당연한 거겠죠. 그리고 꼭 맥관부종이 아니더라도 알러지가 심하게 오래 지속될 때도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병원을 가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끊어야 될 때, 어떤 게 부작용을 유발했나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알러지나 이런 두통, 위장장애, 소화불량, 변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양제 때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애매하죠. 내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생기나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야지 내가 이 영양제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겼나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. 제가 요즘에 요거를 좀 먹고 있거든요. 거의 새로 먹는 건데 이 제품들을 딱 먹게 되면은 알러지가 한 번에 먹으면 생겼나 안 생겼나 알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긴 또 답답하거든요. 혹은 먹는 도중에 여러 가지를 먹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달 정도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나 두통, 소화불량 이런 게 생겼다. 그러면은 어떤 녀석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. 이것들. 예를 들어서 이거에다가 이런 것도 요즘에 먹고 있고 많은 걸 먹고 있습니다. 이것도 당연히 먹고 있고 이거 외에 오메가3랑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찾는 방법은 의심되는 녀석을 잡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막 이것저것 먹고 있다가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먹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런 메스티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알러지 부작용이 있는데 알러지 의심할 수 있겠죠. 메스티껌. 그리고 이런 항산화제도 알러지를 잘 유발합니다. 알러지. 토코페롤의 항산화제. 이게 다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. 세 가지가. 그럴 때는 가장 알러지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간 것부터 저는 찾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을 끊어보고 심하지 않으시면요. 끊어봅니다. 그리고 먹어봤을 때 알러지가 들어가면 그냥 약을 먹고요. 근데 알러지가 너무 심하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. 이 세 가지를. 이런 식으로 의심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영양제를 막 먹었는데 위가 너무 아파요. 그러면은 이런 칼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라이프 익스텐션 투퍼데이 같은 게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걸 끊어야 되는 거죠. 추적을 해서 어떤 영양제가 알러지나 두통, 어지럼증 그런 걸 유발했나 찾아봐야 됩니다. 어지럼증은 코큐텐이나 아르기닌 같은 게 유발할 수 있고 알파리포산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전 지식을 아시면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. 공부를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냥 참고 먹어야 될 경우 그냥 경미할 때입니다. 보통은 먹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토코페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 먹다 보면 몸이 적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명현 반응이라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쭉 먹다 보면 사라지기도 하고 최장 2주 정도 먹어봤을 때 사라집니다. 사라지면은 경미한 게 사라지면 맞는 거고요. 경미한 게 계속 반복되면 걔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. 경미한 증상들은 그냥 쭉 복용해 보시고 한 2주에서 많게는 3주까지 경과를 지켜보시고 몸이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알러지가 생기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끊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먹어보는 경우 이런 걸 좀 구분을 했습니다.
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이고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영양제를 처음 복용했을 때 가장 집중해야 될 포인트예요. 그때 뭔가 몸의 변화, 알러지가 생기나를 지켜보셔야 되고, 물론 명현 반응, 그러니까 좋아지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.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해지면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. 그건요.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참고 드시면 안 됩니다. 심할 때는요. 근데 살짝 뭐 두드러기가 살짝 나거나 아니면 살짝 몸이 가렵거나 이 정도는, 혹은 살짝 소화가 좀 답답하게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참고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부작용일 때는 그냥 참고 한번 드셔보시고, 반복적이거나 좀 심각할 때는 병원 가시고,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경미한 게, 그리고 조금 불편한 게 지속적으로 생기면 끊어내셔야죠.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영양제 부작용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야 될 증상과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드렸고요. 장기적으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